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년간 또는 거의 한 10년간에 걸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제 지속되면서 우리가 US exceptionalism이라고, 그러니까 예외주의가 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 미국의 어떤 exceptionalism이 아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둔화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가 어떤 투자의 방향성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의 어떤 예외주의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빅 트레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빅이 유망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어떤 논거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투자를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유망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지금 지난 한 5년간의 미국 경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예외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바이드노믹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했는데 바이드노믹스의 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굉장히 크게 일으켜서 정부 주도형 경제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드노믹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부채 위주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보시면은 지난 한 2년 동안에 특히나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긴축을 한 2022년 중반 이후로 본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끌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보시는 지금 자료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 GDP 성장률 중에서 거버먼트 스펜딩이 얼마나 성장을 차지했냐는 부분인데, 뭐 보시면은 지금 지난 분기에 다 2.9% 정도 성장을 차지했죠.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거버먼트 스펜딩의 증가율이 계속 이렇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지난 2년간의 어떤 예외적으로 미국 경제가 커졌고 이 바이드노믹스가 부채 위주의 성장이었고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부채를 늘리는 어떤 구조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런 바이드노믹스 어떤 부채 위주, 그러니까 적어놨나요, 제가? 정부 주도 경제라는 결국 이제 부채를 재정 적자를 많이 통해서 재정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 결과로 지난 한 5년간, 그러니까 2020년 2분기 때 20조 달러에서 요번 직전 분기 24년 4분기 때는 30조 달러로 최근 5년간에 여기 영어로 있어요. 리마커블 50% 엄청난 속도로 미국 경제의 거의 50%가 지난 5년 동안에 경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 한 5년 동안 50%의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던 건 정말로 뭐 아주 비정상적으로 예외적으로 커진 거고, 이렇게 커진 게 결국은 바이드노믹스라는 어떤 정책의 일환이고, 이 바이드노믹스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부채 위주의,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통한 성장이었고, 이 정부 지출 성장이라는 게 이 재원이 결국은 재정 적자를 확대를 통해서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전 민주당 진영에서 한 거는 결국은 큰 정부를 통해서 경제를 끌어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에서는 이 과거의 어떤 이런 부채 위주의 경제 성장의 붐은 이제는 이제 종식해야 된다.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부채 위주의 성장을 이제는 종식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은 정부, 그죠? 트럼프 행정부 스탠스는 작은 정부와 낮은 인플레이션이 기본 강령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기존의 어떤 바이드노믹스에 의한 성장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부채 위주로 인한 정부 성장이 이제 거의 이제 종식되고 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난 몇 년간에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비정상적으로 확 커졌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책에 기인한 건데 이 정책이 이제 쉬프트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국면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어떤 그림도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고 제가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었고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빅이라고 했죠. 고 빅. 제가 옛날에 그 좀 여담인데 제가 큰 딸을 캐나다에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그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학부형 모임을 갔는데 제가 애 이름이 애 학교 이름을 하는데 처음에 걔네들이 뭐 이러면서 이제 학교 이름을 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게 응원 구호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 이후에 제가 한 십몇 년 만 처음 보는 이제 이런 프레이즈인데 고빅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그림으로 봐서는 이제는 이제 미국의 그 어떤 경제 성장 GDP 성장의 그런 어떤 예외적으로 엄청나게 커진 게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떤 투자의 방향이 여기 금년도는 빅 위주로 투자하기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빅 위주로 투자하기를 이쪽에 BOA는 추천하고 있고요. 사실은 연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빅이라는 게 첫 번째는 본드입니다. 자,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수익 부진했던 채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주식은 그동안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미국보다 인터내셔널 미국 이외 국가들 위주로 주식을 좀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드를 보유해라. 그래서 여기 이니셜 본드의 B, 인터내셔널의 I, 그리고 골드의 G. 그래서 BIG입니다. 그래서 BIG를 투자를 하라고 좀 지난 연말 연초부터 권해를 했는데 지금 한번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여기 최근에 이제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니까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도 이렇게 2021년 이후 작년 연말 기점을 해서 암호화폐 딱 꺾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암호화폐 딱 꺾이기 시작하고 미국 테크 주식도 보시면은 작년 연말 기점을 해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이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는 이제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입니다. 국채 금리가 요번 1월 달에 5.0을 찍고 지금 약간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테크 주식은 이게 차트가 내려갈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채권은 반대로 금리 차트가 아래로 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 차트는 뒤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야, 이제 가격이 저점 찍고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도 이렇게 최근에 약간 고점 찍고 꺾여 내려가고 있죠. 즉, 이 모두가 우리가 출발을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exceptional 어떤 GDP 성장이 이제 종식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각종 자산의 가격이 이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금 우리가 빅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빅이라는 게 좀 보시면은 연초 이후에 보면 특히 2월 달 들어서 최근에 약간 리바운드가 있죠. 미국 주식은 이렇게 좀 꺾여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입니다. 꺾여 내려가고 반면에 연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큰 그림에서 다 연초보다 높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연초 이후보다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여기 골드, 인터내셔널 주식, B 물론 채권 약간 주는 보이겠지만 어쨌건 간에 큰 그림에서는 여기 그 미국 주식보다는 빅 트레이드가 좀 더 수익 성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금년 내내 좀 계속 또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자, 먼저 보면은 미국 정부의 어떤 레베뉴 세금이죠. 어디서 수입이 들어오는지를 보면은 토탈 보면은 요런 세금 인컴 텍스 뭐 소득세 같은 이런 걸 통해서 한 4.9조 달러고 그리고 재정 적자를 통해서 한 1.8조 정도를 또 만들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 정부의 정부 지출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토탈 뭐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될 돈이 4.1조고 디스크레이션이 그러니까 여기 약간은 가변적인 것들 1.8조 달러 그리고
이자 비용, 그러니까 국채 발행했다는 이자 비용 0.9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요걸 합치면은 미국 정부의 연간 토탈 돈이 나가야 될 것들은 한 7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금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렇지만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입은 5조 달러 정도고 여기에 그러면 7조 달러 써야 되는 거에서 5조 달러 정도만 거치기 때문에 2조 달러 정도는 이제 재정 적자고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규모가 미국 GDP 한 7%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재정 적자 수준입니다. 이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그냥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져서 미국 국채에 나가는 이자 비용이 거의 한 1조 달러 육박하고 있죠. 0.9조 달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아마 금년도 지나가면은 이 미국 국방 예산보다 이자 감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앞으로 우리가 왜 미국 행정부가 자꾸 미국 국채 금리를 내려간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혹자 일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중 미국 10년 국채 금리 5% 넘어간다고 하면 이거 감당 안 되죠. 한 나라를 영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한 좀 더 볼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정부의 수입 지출 구조를 한번 봤는데 최근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 둔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성장률 둔화를 얘기를 했고 제가 주로 많이 참고하는 BCA 같은 경우는 금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다 할 정도로 경기 둔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대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최근에 모건 스탠리는 1.5, 골드만삭스는 1.7까지 금년 성장률을 그러니까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왜 그렇게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이론적 논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일단은 보통 이제 그 경제가 금년에 둔화된다라고 한 거는 보통 보면은 GDP를 구성하는 것들이 정부 부분, 투자 부분, 그리고 소비 부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순수출이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의 어떤 이제 금년에 미국 GDP가 좀 축소될 거라고 보는 견해는 이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정부 부분 지출도 많이 축소될 것 같고 민간 투자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컨섬션, 미국 소비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인 모두 다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이제 여기 요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GDP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에 국채 투자하는 게 좋아요 라는 게 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기 뭐 맨날 채권 얘기하니까 채권 말고 경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제 아까 그래서 미국 경제를 좀 이렇게 살짝 구체적으로 좀 쪼개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거버먼트 정부 지출이 감소될 거라 했는데 방금 전에도 보시는 바처럼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정부 위주의 어떤 지출이 있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 지난 한 5년 여기가 미국의 정부 지출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쓴 다음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22년도부터 엄청나게 그 정부 지출이 늘었는데 여기 영문장으로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지금 7조 달러, 그러니까 연 7조 달러 정도의 정부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난 5년 동안에 무려 여기서부터죠. 지난 5년 동안 무려 한 65% 정도가 정부 지출이 늘었다는 겁니다. 즉 요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 늘은 건 이해되는데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레벨의 정부 지출이 늘어가고 있고 이게 지난 한 5년 사이에 무려 65%의 정부 거버먼트 스펜딩의 버블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겠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공화당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것을 이제 이런 정부 부분의 지출 버블을 이제 종식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지어 이제 도지 정부 효율화 부서의 앨런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경제 엄청난 어떤 지난 몇 년간의 성장 엔진 얘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거버먼트 리세션, 그러니까 정부 리세션이라고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재정가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 국채 발행할 때 이자 비용인데 보면 이자 비용이 와 정말 지난 5년 동안에 무지무지 늘었네요. 그러니까 2019년 정도만 해도 어떻게 0.4조 달러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누적적으로 1조 달러가 지금 넘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 5년 동안에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더블이 이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화당 행정부는 이대로 가면 미국이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고 뱅크럽 될 수 있다라는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런 법을 다 죽여야 된다. 특히 정부 부문을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버먼트, 그러니까 그 정부 지출 축소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정부 성장률의 둔화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률에 우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인베스트먼트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가 이게 그러니까 트레이드 워,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정책이 굉장히 정책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의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의 투자 욕구를 굉장히 위축시키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정책 흘러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주춤하고 또 투자를 안 하고 돈을 이제 남겨놓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결국 일단 정책의 불확실성 이꼬르 어떤 기업의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라고 해야 되나? 캐피탈 스펜딩이라고 하는데 설비 투자도 굉장히 줄이는 건데 실제로 보니까요. 여기 NFIB라고 보면 미국 중소기업들의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불확실성 지수가 그러니까 이거 사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사장님 앞으로 좀 사업의 환경이 어떤 거 같나요? 라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있죠. 금년 2월 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적어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가면서 이렇게 현재 중소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이렇게 불확실성 굉장히 높게 느끼게 만들면서 실제로 굉장히 이제 2020년 4월 달 이후로 가장 낮은 레벨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방향에 더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GDP 구성이 G, Government, I, Investment, 그 다음에 순수를 생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C잖아요. C가 Consumption이죠. Consumption이 미국 경제 사실은 거의 정확히 68%인데 무지 중요하죠. 사실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얘기의 출발이 뭐냐면 미국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도 결국은 정부 주도의 정부를 위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소비까지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섬션이 또 소비가 감소할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현재 미국 전체 고용의 70%가 정부 내지 정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데서 정부의 직접 고용이나 정부의 간접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고 있었다. 즉 뭐냐면은 현재 미국 전체 고용 중에서 70%가 정부 관련된 고용이고 이 정부 관련된 고용이 결국은 바이데노믹스의 엄청 적자를 통해서 관련된 비용을 만들어내서 한 건데 결국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데노믹스가 끝나고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이런 관련된 일자리가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현재 미국 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4분의 3 맞죠? 4분의 3 내지 3분의 1의 힘이 정부 관련 힘인데 정부 힘이 이 다리가 부러지면은 결국 민간이 맞춰졌는데 민간의 경제 상태가 안 좋아요.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정부 부분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미국의 노동시장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도지라는 게 이게 미국의 고용시장도 굉장히 위축시키게 되고 또 이 도지가 실제로 미국의 공무원 사회를 굉장히 표현은 쫄게 만들었어요. 쫄게 만드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우리 정부 부서가
도지에 요번에 어떤 정책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저러다가 우리 부서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럼 내 고용은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감이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심정적으로 제가 잡 시큐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뭐라 하나요? 소비를 이제 안 하게 됐죠. 내가 혹여나 해고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상대적으로. 왜냐면 내가 레이니 데이, 비 올 날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소비를 하지 않고 이제 저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올라가게 돼요. 결국 이거는 저축률이 올라간다는 건요,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게 따져보면은 지금 제가 한참 얘기를 했지만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거버먼트 스펜딩이 앞으로 줄 것 같다. 그러면서 또 투자 부분도 줄 것 같다는데 이것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노동 부분도 사실은 노동이 아니죠. 컨섬션 소비 부분도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정부 관련된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또 도지 관련돼 있는 것들이 공무원들 센티멘트를 많이 죽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이전에 어떤 바이든오믹스로 인한 어떤 약간 성장의 버블을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 아까 미국 전체의 다양한 경주체, 그러니까 직접적인 정부 부분 지출, 그리고 반면에 민간의 투자, 그리고 또 민간의 소비까지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게 붙일수록 요 세 가지 가지로 더 큰 충격이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미국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단기간에 아직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직 인플레이션이 3%대 요 레벨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결국 이런 상황일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이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런 걸 해소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를 못 내린 상황에서 계속 이 트럼프 정책으로 해서 푸시하면서 경기가 계속 위축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금리는 제약적 레벨에서 풀어내리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그동안 US 익셉셔널리즘에 입각해서 투자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어떤 방식이 전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연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미는 거 있잖아요. 빅이에요. 본드, 두 번째 인터내셔널 주식, 세 번째 골드, 요런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관점 가져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채권 위주로 하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채권은 우리가 이런 경제가 나빠지는 것 비례해서 일시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중앙은행 금리가 안 내리기 때문에 확 프라이스가 올라가진 않지만, 오히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은 경제가 나빠지는데 중앙 정책 금리를 못 내린다고 하면 나중엔 더 크게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시중금리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투자 기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